숙제는 그 우리 이과 그 워크북 다 끝내는 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 다 펴주시고 그다음에 데일리 테스트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어는 많이 다른 것 같죠. 아, 당연하죠. 시험 보면 안 들어가요. 파트 4의 어법상 근거 쓰는 거 알고 계시고, 근데 지난번에 그 안 돼 있었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저기 뭐야? 여기 수강한 거 안 돼 있는데? 아, 하고. 아주 붙이고 사지 않는 게 낫다는 거지. 실점 아직 안 한 거죠? 아, 아니네. 풀이도 아직 안 했네. 네, 어. 알겠어. 이따 검사할게. 하나요? 자, 보자. 숙제. 여기가 관계있네. 본문 4번부터. 아. 본문 3번까지 돼 있네. 본문 3번. 기본 농사도 잘해. 오호. 이 자식들이 말이에요. 작년에 어법에 그렇게 된통 당해놓고서는. 자, 그래도 9반이 명반이라고 1학년들보다는 좀 낫다. 1학년들보다는 낫다. 아, 데일리를 채점 못했다고요? 아. 왜 여기만 볼펜 갑자기 바뀌었어 뭐가? 하우스
그거는. 야, 무슨 생각 없이 하니까 그냥 나간 거지. 고생했는데 너도 파트 4 단어. 재민아 아직 마음에 안 들었어. 아주 좋네. 왜뭔 얘기하라고 또? 거기 그런 게 어딨어? 마지막 페이지만 보내는데 그런 게 어딨어? 희원이 이거 저는 말로 하는 열심히는 안 믿어요. 저한테 보여야 돼. 말로 하는 열심히는 안 믿어요. 자, 혹시 다 했는데 답지 못 받아가신 분은요, 제가 답지 여기다 둘 테니까 자,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닌 거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진도를 먼저 나가야겠죠? 자, 진도 먼저 나가고요. 테스트나 뭔가 뭐 이런 거 마무리 안 되는 거는 이따가 수업 끝나고 진행합시다. 이게 4시부터 수업하니까 빡세네요. 빡세. 오늘 애들 때문에 4시에 모험했는데 갑자기 수요일이 걱정돼서 이번 주지. 이번 주 수요일. 3과 자습서. 자, 3과 자습서 다 펴주시면 돼요. 이 야구공 얘기부터 하면 되죠. 맞죠? 지난번 활림 얘기까지 다 해본 걸로 기억하고. 네. 여기부터 얼른 합시다. 자료를 좀 미리 줄까요? 자, 미리 좀 드릴게요. 일단은 그 3과 원문 나중에 이제 도식화할 거 그거랑 그다음에 저기 서술형 후보 문장 드리겠습니다. 요거 좀 사용하시죠. 자, 그다음에 우리 그 외부 지문 스등라이트 여러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전범위 단어예요. 전범위 단어 강별로 나눠놨어요. 자, 그리고 스등라이트 3강 자습서 워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저걸로 진도를 나갈 거예요. 제가 그 카노 선생님이랑 이제 건우 쌤한테 이제 좀 부탁을 해봤고요. 제가 진짜 자신 없는 분야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요, 디자인 분야예요. 디자인 분야. 나는 진짜 젬병이에요, 디자인이. 그래서 오늘 출근해갖고 내가 이 표지를 원래 이 표지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교과서 표지랑 헷갈릴까봐. 그 표지를 다른 걸로 해서 내가 디자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도저히. 한 30분 동안 막 만지작 했는데 난 도저히 표지를 못 만들어 보겠는 거야. 다 만들고 났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 카노쌤, 건우쌤이 좀 그런 걸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내 전광판에 우리 그 학원 전광판에 내가 사기 쳐놓은 사진 있잖아요. 내 사기 사진. 너무 끄덕거리지 마.
아무튼 그 사기쳐놓은 사진 있잖아. 그걸 이제 눕기를 따놨어요. 그 전문 용어로 이제 배경 날리는 걸 눕기 딴다고 하죠. 그래서 그 눕기를 따놨어요 내가. 그래서 이거 내 사진 넣어갖고 표지 하나 만들어줘라 내가 의뢰해놨어요. 그래서 다음번 스팅라이트 자료는요 내 사진 박아서 넣을게요. 눈깔만 파지 마세요. 콧구멍까지 넣게 할게요. 눈깔은 파지 마세요. 눈깔에 막 별 그려놓고 뭐 파놓고 막 이제 여기다 이제 욕 써놓고 이 새끼 막 개새끼 죄송해요. 아무튼 막 해놓고 네. 원래 국룰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그 전체 분석서 있죠. 요거 기억나시죠? 작년에 제가 드렸던 요 컬러로 된 분석서 요거를 제가 이제 또 준비를 해놨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내가 깜빡하고 게이트웨이를 안 뺐어요. 게이트웨이. 그래서 게이트웨이 사실 뽑아도 되는데 그냥 제끼고 보면 되니까. 근데 또 니네 혼동 올까 봐. 그래서 내가 게이트웨이 원래 오늘 드리려 했는데 게이트웨이 뭐 이거 빼는데 얼마 걸리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4시부터 수업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어서 이거를 편집을 못했어요. 그래서 편집을 해갖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 전 강에 해당하는 요 분석서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좀 이제 숙제 검사하느라 시간도 좀 많이 흘렀는데요. 얼른 보겠습니다. 자, 우리 3과의 자습서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이어서 볼 거고요. 이게 본문 몇 번이죠? 본문 9번. 다 됐죠? 자, 갑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3과에서 배우고 있던 내용이 이제 그 스포츠에서의 과학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100m 단거리 경주 이런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컬링 이야기 이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요에서 선생님이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이제 야구공 이야기 요거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반 도입부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소제목을 보자면 Why does a baseball have stitches? 이 스티치라는 게 실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야구공은 실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소제목입니다. 왜 가지고 있을까? 그게 바로 중요하겠죠. 봐볼게요. 자, 타자가 스윙스 방망이를 휘두르고요. And hits a foul ball into the stands. 관중석으로 파울볼을 친답니다. 중요한 내용 아니죠? You reach up with your glove. 이 reach up이라는 거 여기서의 reach는 손을 뻗다라는 뜻이었어요. 전에 한번 알려줬습니다. reach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왔으니까요. 자, 너가 너의 글러브를 착용한 상태로 손을 뻗어요. 그래서 그것, 즉 공을, 파울볼을 잡습니다. 뭐 하면서 다른 spectators, 관중들이 clap and cheer. 그래서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딱 이렇게 잡는데요. You look at the baseball. 너는 그 야구공을 바라보는데 어떤 야구공이냐? With its smooth leather covering and bright red stitches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좀 부드러운 가죽 외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밝은 빨간색의 실밥. 우리 야구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뭔지 알죠? 이런 실밥을 가지고 있는 야구공을 보게 된답니다. Do the stitches serve a purpose? 이 serve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다, 역할을 수행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수행하다의 뜻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실밥이 뭐 어떤 목적을 수행하느냐? 그 목적이 어떤 거냐면 other than 뭐뭐 이외에 to keep the leather covering over the ball. 이 over라는 전치사가 들어가면요 약간 포물선 느낌이거든요. 포물선 느낌. 그럼 이제 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포물선 느낌.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즉 둘러싸고 있는 서라운딩과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공 이제 그 공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에서 가죽이 덮고 있는 거죠. 덮고 있는 거를 유지하는 거랍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야구공을 보면은 이제 안에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게를 잡아주는 어떤 진짜 공이 안에 있겠죠. 그리고 그 공을 덮어주는 외피가 있잖아. 그 외피가 이제 우리가 보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실밥이 있는 거. 그럼 여기서 실밥을 왜 박아놨겠냐? 당연히 외피가 벗겨지지 말라고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것 외에도 또 어떤 목적을 수행을 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진 겁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A typical baseball. 일반적인 야구공은요, has 가지고 있는데 108개의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제 손으로 바느질한 실밥 이런 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그 실밥이 또 수행하는데요, more than just a decorative function. 그저 단순한 장식적 기능 이상의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게 야구공의 장식을 위해서만 하는 거는 아니다. 방금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그 가죽 외피를 공에 덮어주는 것 이런 역할도 물론 하긴 하겠죠. 그리고 장식의 역할도 하겠죠. 근데 이건 다 부수적이라고요. 다 부수적이고요.
그 야구공에 있는 실밥은요 실제로요 affect the flight of the ball 그 공의 비행에 영향을 끼친답니다. 공을 이렇게 날리면서 쭉 날아갈 거냐 이 비행에 영향을 준대요. 자 without them 하고 나왔는데 여기 가정법이죠. without student 됐어? 그래서 안에 가정법에 대한 필기가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법 지금 어법을 내가 중점적으로 하진 않을 거고요. 가정법에 대해서 핵심만 2개 말할게요. 핵심만 2개. 첫 번째 우리가 가정법 하면 떠오르는 게 보통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if. 두 번째는 뭐냐? 만약에. 이거예요. 니네가 가정법 하면 떠오르는 건 이겁니다. 일단 그 2가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if랑 가정법은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가정법의 본체는 if가 아니에요. 가정법의 본체는 조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으면 가정법이고요. 이게 없으면 가정법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생략할게요. 자 다시 한번 그럼 여기서는 couldn't가 나왔기 때문에 아 얘가 가정법이구나. 아니 여기 if 없잖아요. if 없잖아. if 없어도 가정법을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얘가 없어도 가정법을 만들 수 있어요. 왜? 얘가 있으니까. 얘가 본체니까요. 이게 첫 번째 가정법의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가정법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해서 말하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문장들은 뭡니까?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일이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없다면 실밥이 없다면 투수가 공을 던질 수 없을 거랍니다. 그렇게 빨리 또는 그렇게 정확하게 던질 수 없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실제로 실밥이 있으니까 투수가 공을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던질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아니 실밥이 공을 빨리 던지는 거랑 정확하게 던지는 거랑 뭔 상관인데?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중점적인 내용이죠.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 without 가정법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최근 주협에서 이런 식으로 바꿔 써라라는 문제는 일단 전 본 적은 없어요. 이 문제가 최근에 나왔던 건 대진고입니다. 3년 전. 2년 전에. 2년 전에 대진고에서 서술형으로 나오기는 했었는데 사실 이게 주협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 나온 거는 저는 최근에는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표현 정도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without 가정법 과거를 if it were not for나 were it not for나 but for 바꿔 쓸 수 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본문 5번에서는요 그저 그냥 소개만 한 겁니다. 야구공에 실밥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 단순히 장식하거나 안에 있는 어떤 그 가죽 외피를 고정시키기 위하거나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실밥이 있는 이유가 과학적인 어떤 원리가 있어. 궁금하지? 이게 없으면 투수가 공을 제대로 못 던져. 원리가 뭘까? 알려줄게 하고 이제 나온 겁니다.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When a round object like a ball 공과 같은 둥근 물체가 is thrown 던져지게 될 때 The front part of the ball 공의 앞부분이 hits the air 공기를 때린대요. 그래서 increasing the air pressure 압력이 증가하게 된답니다. 그곳에서 즉 앞쪽에서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요. 반면에 the air become thinner 공기가 얕아지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얇아진다는 거는요. 공기가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됐어? 공기가 희박해진대요. 어디에서는요? 공의 뒤쪽에서는. 그래서 공기 압력이 낮아지게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죠? 잘 볼게요. 공이 이렇게 있어. 공을 이쪽으로 던진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도 다 이렇게 공기가 있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손만 이렇게 해봐도 이 바람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손에 닿는 이 바람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잖아. 그걸 또 해봐야지. 바람이 느껴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공기를 때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공기를 때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봐.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기에는 공기가 닿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안 느껴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공기를 때리고 있는 면적은 이쪽이니까요. 손바닥 쪽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잘 봐봐. 이걸 공이라고 생각하면요. 공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공기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요. 얘가 되게 빠른 속도로 이리로 날아간다고 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 공기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딪히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맞죠? 이렇게 공이 부딪히게 됩니다. 공기를 딱 하고 부딪혀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 앞부분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야. 압력이라는 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누르는 힘이잖아요. 누르는 힘.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공이 굉장히 세게 이렇게 날아가면 이게 공기라고 쳐봐. 이게 공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딱 하면은 부딪히잖아요. 그럼 요 공기와 요 공 사이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누르는 힘이 세지니까요. 이해돼요?
압력이 높아진다고. 그럼 그의 반대로 여기는 어떨까? 여기는 공기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 버리니까 여기에는 어때요? 공기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이 부분은요 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에서 지금 공기를 다 받고 있잖아요. 그렇잖아.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공이라 치고요. 예를 들어 공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에 다 공기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쳐버려. 공기를 쳐버려. 여기에는 공기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겠지만 여기는 공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겠죠. 공기가 이렇게 타고 갈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상 거의 무중력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공기가 없는 상태야.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뭡니까? 압력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부분은 공기압이 올라가게 되고요. 뒷부분은 공기압이 내려가게 된다고. 이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다음 내용 보자면 This difference in air pressure 이러한 공기 압력의 차이는요 뭘 만들어내냐면 원치 않은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그 원치 않은 효과가 뭐냐면요 called drag라고 불리는 효과를 낳는답니다. 이 drag가 뭐냐 끌어당기다라는 뜻이잖아. 즉 여기에서의 drag의 의미는요 resistance를 의미하는 거야. 저항력을 말하는 거예요. 저항력이라고 불리는 원치 않은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이 항력이라는 게 뭐냐면 literally 말 그대로 drags the ball backward 공을 뒤쪽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죠. 여기서 실제로 공을 뒤쪽으로 끌어당기는 건 아니겠죠. 됐어요? 얘들아 만약에 진공 상태라고 쳐봐. 여기가 진공 상태예요. 내가 만약에 우주 같은 데서 진공 상태에서 얘를 그냥 이렇게 쳤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물리 시간에 배우잖아. 어떤 운동? 등속도 운동을 하겠죠. 그렇죠? 똑같은 이제 속도로 이렇게 왜? 안 배우냐 이런 거? 물리 시간에 배우지 않냐?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이런 거 배우지 않냐? 그렇잖아. 그냥 내가 이렇게 한 번만 힘을 딱 주면 어떻게 됩니까? 등속도 운동을 해요. 똑같은 속도로 계속 나아갑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냐면 어떤 거에 이제 영향을 안 받으니까 저항을 안 받으니까 등속도 운동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은. 근데 분명히 지구상에는 공기가 존재하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럼 우리가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손을 놓고 툭 치면은 이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고 그리고 공기에 의해서 더 앞으로 나가지고 더 그냥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질 거라고.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결국 우리가 실제로 얘가 뒤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건 아니지만 공기가 이렇게 밀고 있잖아요. 마치 작용반작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공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공기에 의해서 공기가 이렇게 미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뒤로 끌어당기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희원이 뭔 말인지 알겠냐? 네.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당연히 뒤쪽으로 말 그대로 공을 끌어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이 속도를 늦추겠죠. 공의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실밥이 없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밥이 없는 상태.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실밥이 없으면요. 빨리 던질 수 없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 지난번에 컬링 이야기 할 때 혹시 기억나냐? 컬링 이야기 할 때 속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 스톤이 휘어버린다는 얘기 기억나요?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을 던져. 이쪽으로 던질 거야.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은 여기까지 공을 던지고 싶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을 던졌는데 이 공기의 저항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공이 떨어지고 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안 나오죠. 여기까지 갈 속도가 안 나오고 당연히 내가 노리는 곳은 여기인데 정확도도 떨어지게 되죠. 됐어? 그러니까 속도와 정확성이 같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This is where the stitches come into play. 여기에서 바로 이 실밥이 역할을 하려고 들어온다랍니다. 됐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실밥은요, more or less 어느 정도는 scoop the air 공기를 퍼낸대요. 공기를 모은답니다. 자, 좀 쉽게 보여줄게요. 쉽게. 공이 이렇게 있는데 실밥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해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원래는 공기가 어떻게 가냐면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틈이 있네요. 이 실밥 때문에. 그러니까 공기가 어떻게도 갈 수 있냐면 어느 정도는요. 공기가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원래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요. 요 표면적을 따라서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공기가. 근데 실밥이 있는 경우에는 요 실밥을 타고 이렇게 공기가 뒤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공기가 어느 정도는 여기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는 여기에 공기가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압력이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에서는 공기가 어느 정도 타고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압력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여러분 입장에서 편하다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더 편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 출석판을요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하면은 이 무게가 좀 느껴지겠죠. 이 여기에 있는 공기 때문에 이 판 전체에 이 공기가 영향이 가니까 이런 식으로 공기가 타고 갈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빵꾸를 들었어요. 이렇게 빵꾸를 들어서 쳐볼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떨까? 훨씬 더 내가 수월하게 이걸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왜냐면 공기가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빵꾸 쪽에도 공기가 이렇게 훅 하고 지나가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라 생각하면 돼요. 다만 빵꾸가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이 실밥 틈 요 부분으로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뭐라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 공기, 그 퍼낸 공기를요 안쪽으로 방향시킨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 공의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공의 뒤쪽으로 보낸다. 되셨어요?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실공기압을 증가시킨답니다. 공의 뒤쪽에. 공의 뒤쪽에 공기압이 증가한다고. 압력이 증가한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압력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항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항력이 떨어진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어땠습니까? 온전히 공기가 여기에만 영향을 받으니까 얘가 계속 이렇게 밀쳐내는 거야. 아까도 말했던 마치 작용 반작용처럼. 그러니까 항력이 셀 수밖에 없었는데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통과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공기가 생기니까 압력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뭐라고요? 항력이 떨어진다를 의미하는 거라고. 됐어? 이제 공 뒷면 기준으로 말하는 거야. 공 뒷면 기준으로 압력이 올라가면 항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압력이 올라가면 항력이 떨어진다. 됐어? 이런 게 뭐야? 일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됐어? 공 뒷면 기준이니까 공 뒷면 기준. 공 뒷면의 압력이 높아지면은 항력은 떨어지게 된다. 됐어? 반대로 압력이 낮아지면은 그러면은 항력은 올라가게 된다. 됐어? 반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 아시겠죠? 요런 게 이제 일치로 나오니까 조심하라고요. 그러니까 내용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Further, 게다가 as a baseball is released, 자 공이 방출될 때, 즉 쉽게 말하면 던져질 때 그 투수가요 can put spin on the ball, 그 공에다가 회전을 줄 수도 있죠.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을 줘서 던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이 회전을 할 때 실밥은요 어떻게 도와주냐면 공이 날아가도록 도와준답니다. 투 생략 가능하죠? 공이 날아가도록 도와준대요. 어떤 방향으로? 투수가 의도한 방향으로 날아가게 도와준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냥 정직하게 이렇게 공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공이 이러면서 날아가. 그럼 공이 이러면서 날아가니까 예를 들어서 공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A면이라고 따져볼게. 여기가 B면이라고 따져봐. 그럼 공이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은 실밥을 타고 계속 이렇게 이제 공기가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럼 이제 뒤에 있는 부분에도 공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더더욱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뒷부분에. 쉽게 말하면 뒷부분에 공기가 더 많이 생긴다고. 이렇게 날아갈 때보다 이런 식으로 날아갈 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을 발사할 때도요. 공이 회전하면서 날아가는 거랑 그냥 일직선으로 날렸을 때 공이 회전하면서 날아가는 게 실제로 더 멀리 날아갑니다. 왜냐면은 공기를 더 뒤로 많이 보낼 수 있거든요. 됐어? 그러니까 공기를 뒤로 더 많이 보낸다는 거는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항력이 낮아진다. 이거를 뜻하는 거겠죠. 됐어? 그러니까 의도한 방향대로 제대로 날아가겠죠. 됐어? 자, 그러면 the shading at the back of each ball. 각각의 공의 뒤쪽의 음영 부분이 여기 말하는 거야. 음영 부분.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음영 부분. 이런 식으로. 음영 부분. 여기는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음영 부분이 represents the lower air pressure. 그래서 공기 압력이 낮은 부분을 나타낸답니다. 압력이 낮다는 건 뭐라고요? 항력이 높은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뭘 보여주냐면 어떻게 실밥이 작용하는지를요. 항력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뭐 함으로써 the surrounding air, 그 주변에 있는 공기를 catching, 잡아서 그것을 뒤쪽으로, 안쪽으로 보냄으로써요. 됐어? 실제로 여기 지금 이게 그 사진이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면 좀 보일래나?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보이죠? 제가 그린 그림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은 압력이 그러니까 공기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압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밥을 타고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정도밖에 틈이 없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틈이 넓잖아요. 이만큼이잖아. 이만큼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기가 적어요. 공기가 적다는 건 뭐라고요? 압력이 낮은 거라고요. 압력이 낮은 건 뭐라고요? 항력이 높은 거라고. 됐어? 얘는 반대겠죠. 공기가 비교적 얘는 더 많습니다. 압력이 더 높다는 거죠. 따라서 항력이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를 어느 정도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되셨나요? 요 얘기 하는 거예요. 내용이 이해 혹시 안 되신 분?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실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실밥이 존재함으로써 어떻게 더 빠르게 공을 던질 수 있고요. 왜냐하면 항력의 영향을 덜 받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당연히 속도를 내가 의도한 속도를 낼 수 있으니까 의도한 곳에다가 공을 던질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도 공을 던질 수 있겠죠. 그렇죠? 게다가 우리가 지금 1차원적인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공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저기 뒤에 있는 저기 뭐랄까 저기 그 핸드폰 카메라 촬영하고 있는 데까지 던진다고 해봐. 근데 내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잖아. 근데 나는 이쪽을 의도했는데 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야. 왜? 속도가 떨어지면서 휘니까요. 마치 컬링 얘기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항력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은 당연히 정확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똑같은 얘기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 3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끝내고요. 자, 지체할 필요가 없겠죠? 바로 갑니다. 스누트강 라이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드렸던 3강을 피시면 됩니다. 3강. 그리고 피곤하면서 일어서서라도 들으세요. 알겠지요? 졸지 좀 말고. 사실상 이번 주에 오늘 보면 끝이잖아요. 아, 수요일날 물론 보긴 하겠지만 정규 수업 기준으로. 괜찮아. 아, 그래. 좋은 선택이야. 오늘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머리 언제 자를 거예요? 기르려고. 기른다고? 여기까지? 아이고. 락커 마냥? 아이고. 막 머리 막 이렇게 묶고 다니고 양갈래를 한번 해봐. 그 정도로 기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정한다 진짜.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스누트강 라이트가 이게 2022 개정인데요. 이 스팀라이트 교재 자체가 3년 단위로 개정되거든요. 3년 단위. 2016년, 2019년, 2022년 이렇게 이제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되는 시기는 매년 한 7, 8월 이 정도인데요. 제가 개정되기 이전 버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19 개정 스팀라이트. 이 19 개정 스팀라이트를요. 제가 거의 모든 지문을 다 봤어요. 왜냐면 그때 그 스팀라이트가 들어갔던 학교가 대단히 많았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에 한 게 작년 주역부입니다. 작년 주역부 2학년, 이내 1년 선배들. 걔네들이 이 스팀라이트 말고요. 이거 개정되기 바로 직전 버전. 이 스팀라이트로 이제 작년에 1학기 기말부터 2학기 기말까지 총 3번의 시험에서 이제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 스팀라이트 교재를 많이 보다 보니까 거의 지문을 다 외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작업을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지문인데? 하면서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살펴봤거든요. 각 강별로 스팀라이트는요. 게이트웨이 제외하고는 4지문 내지는 6지문이 있어요. 둘 중 하나거든요. 대부분. 근데 4지문이라고 가정하면요. 4지문 중에서 한 지문 빼고는 나머지랑 다 똑같아요. 예전 거랑 개정 전 거랑 똑같아요. 여기 3강 기준으로는요. 3강 1, 2, 3, 4에서 3강 4번 제외하고 1, 2, 3번 있죠. 이게 다 옛날 지문이랑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안 뜨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예전에 스팀라이트에서 냈었던 각종 기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조금 이제 수월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막 아예 개정되면은 옛날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지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여러분에게 줄 자료는 많다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이제 그 시험범위랑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이번 그 작년 이제 주역부랑 이번 이제 우리 주역부랑. 그래서 작년에는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가 이런 걸 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참고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이제 좀 장점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제가 이 자습서를 다 만들어 놨었거든요. 요약문이랑 뭐랑 테스트지랑 다 있어요. 내가 예전에 19년도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습서는 내가 싹 다 갈아엎었습니다. 이번에 작업한 거예요. 이번에 지금 이 자습서는요. 왜냐면요 19년도에 만든 거잖아요. 벌써 4년 전이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나 진짜 글씨 개떡같네 막 이러면서 보고 아니 분석을 이딴 식으로 해놨네. 4년 전에 나 뭐 했냐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내가 다 날려버렸어요. 열받아갖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좀 자습서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를 다 작업하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그 3강 다음에 니네가 4강이었나? 3, 4, 9, 10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3, 4강까지는 일단 제가 작업을 다 해놓고 9강, 10강을 이제 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번 이제 스톱라이트를 이제 볼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지난 제가 아마 첫 시간에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교과서를 공부할 때랑 외부 지문을 공부할 때는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이 작년에도 겪어봐서 알겠지만 교과서 같은 경우는 뭐가 생명이다? 디테일이 생명이에요. 디테일. 왜냐면 다 세부적인 걸로 문제를 출제하니까. 그런데 외부 지문은 그 외적인 문제를 다 출제할 수 있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외부 지문은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전체도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여러분이 파악한 상태에서 디테일로 접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우선순위는 뭐다? 전체 내용이 먼저 우선이다. 이 글의 소재가 무엇이고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이고 어디가 주제문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도입부다, 어디가 주제다, 예시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다 표시해놨습니다. 표시해놓고 맨 위에 보시면 소재도 써놨죠. 이거 쓰는 시간도 아까웠어요. 그래서 단축시키려고 일부러 써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상세 분석서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드릴 테니까 그때 받아서 여러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수업은 이걸로 진행할 테니까 필기나 이런 것도 다 여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지문 볼 건데요. 이 첫 지문에서 미리 먼저 좀 얘기할게요. 자, 시험에 내기에 제 생각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휘 문제고요. 두 번째 요약입니다. 두 개로 내기가 좋아요. 이 첫 번째 3강 1번 자체가요. 왜 그러냐면요. 첫 문장부터 봐봐. 첫 문장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잠깐 볼래요? It is the decline in the willingness to read라고 나와 있어. 이 부분. 여기가 예전부터요 어휘로 겁나 중요했었어요. 여기가 어디에 어휘를 밑줄 치느냐? decline을 밑줄 치거나 아니면 willingness를 밑줄 치거나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왜 여기다 어휘를 이제 밑줄 치냐면요. decline은 감소니까 어쨌든 마이너스죠. willingness는 기꺼이 뭔가 한다라는 거니까 플러스에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같이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시험에는요. 예를 들어 decline에 밑줄 쳐놔. 똑같아. 단어도 안 바꿨어. decline 밑줄 쳐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까? 아, 이거 맞아. decline 맞아. 이게 나왔었어. 이러고 얘는 정답이 아니다. 어색한 게 아니다. 이렇게 체크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 unwillingness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낚시한다. 이렇게 낚시한다. 어떻게 할까? 여기 밑줄 쳐놓은 거야. 여기는 unwillingness로 써놔. 또는 그냥 willingness로 써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떤 문제를 풀 때는요 조심해야 되는 게 어법을 풀든 어휘를 풀든 빈칸을 풀든 이런 밑줄형이나 빈칸형 문제 있죠. 이런 걸 풀 때는요 반드시 앞뒤로 확인해야 돼. 왜? 달라지거든요.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맞아 나 이거 디클라인 나왔던 거 기억나? 이거 맞아.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중딩 애들이나 푸는 방식이에요. 중딩 애들이나. 우리는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강조하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어휘 문제로 내기가 좋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요약으로 내기 좋은 이유. 여러분 우리가 요약문을 작성할 때요. 요약문 작성에 기본이 있거든요. 기본? 이 기본이 뭔지 알아요? 일단 주제가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요약문에.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핵심적인 부연 설명이 있어야 돼요. 핵심적인 부연 설명. 이걸 결합하면 요약문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요약문 만들기의 기본이에요. 뭐뭐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됐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일단 기본이야, 기본. 그럼 이 글에 첫 문장에 내가 도입부라고 써놨는데 엄밀히 말하면 얘가 주제이기도 해요. 주제라고 좀 써주세요. 내가 이거 깜빡하고 안 썼네요. 여기를 주제라고 써주고요. 맨 마지막 문장 보면은요. 다음 페이지에 마지막 문장에 내가 여기다가 주제라고 써놨거든. 여기에다가는요. 주제 재진술이라고 써주세요. 주제 재진술 이렇게 써주세요. 수정 좀 해주세요. 첫 문장이 도입이자 주제이고요. 맨 마지막이 주제를 다시 말하는 주제 재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 쓰셨으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의 소재는 무엇이냐, 내용이 무엇이냐.
지문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수능 감잡기를 했었잖아요. 외부 지문으로. 근데 수능 감잡기랑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능 라이트는요 만만하지 않아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한 줄 단위로 좀 헷갈리는 게 있다면 한 줄 단위로 제가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첫 문장. If there is one recent change. 자, 최근에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냐? That stands out. 눈에 띄는 변화래요. In students' behavior. 학생의 행동에서 눈에 띄는 두드러지는